네, 정말 제가 얘기를 이렇게 드리면서 궁금한 거 있다 하고 말씀드리는데 네. 말씀하시는 게 전혀 안 막히고 줄줄줄줄 굉장히 풍부한 게 막 이렇게 끌려서 차차차차 나오는 거예요. 이게 경험에서 오는 뭔가 여유구나 이런 생각도 두 가지인 들고. 것 같아요. 하나는 네. 그만큼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었다는 저도 이제 막막함을 겪었다는 얘기고 네. 두 번째는 아무래도 그것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글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강의를 좀 많이 하고 그 책도 좀 썼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질문에 사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네. 네. 그래서 제 목적은 이 방송을 들으신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오늘부터 글 써야겠다. 라고 생각하시게 만드는 게 네. 실천하게 만드는 게 제 목적이거든요. 네. 물론 성공을 했죠. 이미 기피디님께서는 이미 토하듯이 쓴다 뭐 네. 이거 쓰실 거니까. 네, 쓸 거니까. 네네.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사실 준비된 멘트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그럼 강의는 마이크는 언제부터 잡으신 건가요? 사실 제가 말하는 걸 좋아해서 그 전에 책 쓰고 글 쓰기 전부터 강의 막연하게 강의 이런 게 있으면은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막연하게.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회사 안에서도 사내 강사를 뭐 한번 해본다든가 이런 거 기회는 있었어요. 오. 네, 근데 확실히 이제 글을 쓰고 책이 나오고 제 컨텐츠가 생기니까 정말 많은 곳에서 불러주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직장 내공 같은 경우는 직장인의 동기부여에 대한 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기업체 관공서에서 많이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강의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또 제가 뭐 마케팅 직무에도 있고 그다음에 공채 면접관의 경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걸 살려서 제가 글을 좀 썼더니 그걸 보시고 또 연락을 주셔서 뭐 대학교 취업 준비생분들 강의를 한다던가 그다음에 글쓰기에 대한 브런치에 계속해서 글을 쓰니까 탈인 같은 데서 연락을 주시는 거죠. 글쓰기 강의를 좀 해주세요라고 해서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강의의 기회가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게요. 많은 분들이 글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말씀하셨던 맞아요. 자기 강단에 또 쓰는 거. 그게 자기 브랜딩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네네. 거잖아요. 한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신 것 같으세요? 일단은 첫 번째 책이 나온 거는 감사하게도 이제 1년 정도 글을 썼을 때 이후였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재밌는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직장 내공이 이제 두 번째 책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컨셉을 처음에 못 잡았어요. 왜냐하면은 업세이라는 게 있던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개발이면 자기 개발이고 에세이면 에세이지. 이게 좀 약간 끼인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제 에디터님하고 이제 계속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저는 갑자기 직장 내공으로 이름을 짓자는 거예요. 원래 네. 제가 생각했던 제목은 젊음이 젊음에게 멘토링이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약간 꼰대스럽지 않게 내가 같이 젊음이랑 이렇게 고민할게라고 했는데 나중에 그랬더니 에디터님이 작가님 그게 더 꼰대 같아요. 누가 젊음이란 말을 써요 요즘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전문가는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맞아요. 전문가의 근데 도움을 직장 필요합니다. 내공이라는 제목을 갖고 왔을 때는 솔직히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딱딱하잖아요. 서점 매대 직장 내공이라는 책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공감을 하면서 이거 책을 읽을까? 그러면서 저는 제가 그때 밀었던 제목은 뭐였냐면 직장인이어도 괜찮아였어요. 에세이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다 힘을 내고 자부심을 갖고 이렇게 처세를. 근데 그러자 이렇게 에디터님한테 장문의 편지가 온 거예요. 작가님은 미래까지 좀 더 보셔야 됩니다. 어디 가서 작가님이 가서 강의를 하시는데 직장인이어도 괜찮아 스트레다입니다 이러면 되게 불쌍해 보인. 제가 상상을 해봤더니 되게 불쌍해 짠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직장 내공 저자 스테레다입니다 이러면 있어 보이잖아요. 뭔가요? 에디터. 네. 에디터 그분도 책을 쓰셔야 되겠네. 그러니까요. 글 솜씨가 장난 아니시네. 에디터분들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출간을 하면서 느낀 거는 여기 진짜 전문가분들이시고 이분들이 나보다 내 책이 더 많이 팔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얘기할 때 8대2 법칙으로 얘기를 해요. 8을 출판사, 2는 저. 제가 그냥 말을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제 핵심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한은 그쪽에 다 맡게 들어요. 그래서 강의를 할 때 어떤 이런 기회가 올 때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생각을 해보실 때 뭐 필명을 듣는다거나 첫 번째 책이나 두 번째 책을 구상을 하실 때 제가 배운 레슨은 거기에서 머무르지 마시고요. 네. 더 앞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책을 갖고 강의를 하게 된다면
어떤 필명을 지어야 되지? 그러니까 제가 필명을 지을 때도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소소하게 지으세요. 무슨 유감함 뭐 이렇게 막 그게 어디 가가지고 내 강의를 하는데 유감함 누구예요 하면은 신뢰가 좀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딱 있어 보이는 실제로 실력도 뒷받침돼야 되겠지만 있어 보이는 약간 마케팅적인 요소를 가미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또 팁입니다. 강의하고 하는. 스테르담은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스테르담은 사실은 처음에는 생각 없이 좀 지은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근데 의미는 있어요. 왜냐하면 정체성에 대한 게 묻어 있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우리 서울에 혹시 시티 레터 아세요? 이렇게 조형물 있잖아요. I 서울 U로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암스테르담의 그 시티 레터가 진짜 유명해요. 뭐로 돼 있냐면 I am 스테르담이에요. 나 자체가 암스테르담이다. 그걸 보고 떠오른 거예요. I am은 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네. 그 뒤에 오는 스테르담. 스테르담이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발음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어떤 분들은 계속 저를 스페르담이라고 부르시는 분도 있고 때려주세요. 아니면은 이제 좀 모르니까 작가님 약간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발음이 조금 세가지고 좋은 거는 뭔가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 전문적으로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발음이 세면 그런 것도 있고 네네. 또 하나는 이런 스토리가 있는 거잖아요. 브랜드에는 스토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암스테르담에 있었는데 네. 그런 정체성 때문에 스테르담을 지었습니다 하면 다들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네덜란드 얘기를 딱 하시는 순간에 느낌이 딱 오네요. 스테르담이시구나라는 느낌이 딱 그리고 왔거든요. 암스테르담의 도시의 매력이 뭐냐면 자유예요, 자유. 맞습니다. 그렇죠. 심한 자유죠. 세계 150개국 이상의 인종들이 모여 사는 자유 도시거든요. 150개 인종이요. 네. 거기서는 이제 자유인 것들이 많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불법인 것들도 자유들이 많은 많이 것처럼. 자유죠. 그렇죠. 깜짝 네, 놀랐습니다. 그런 것처럼. 네. 근데 그 자유분방함이 되게 방탕한 게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인간의 본연의 욕구를 자연스럽게 그냥 가식과 위선 던지고 우리 한번 놀아보자 이런 거더라고요. 그게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스테르담이라는 이름을 좀 짓게 됐죠. 맞아요. 네덜란드 역사 자체가 그런 네, 역사라서 맞아요. 저희는 신혼여행 중에 잠깐 그쪽을 들렸었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들릴 네. 수밖에 없었어요. 맞아요. 경유. 학교를 네.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왔었기 때문에 학교는 가줘야죠. 그 당시에 이제 못 나가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제가 네. 불법을 행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죠. 학회를 간 합법입니다. 거니까. 네. 네, 합법적으로 행동을 했고요. 네. 어쨌든 그래서 암스테르담을 갔을 때 저희 배우자님께서 네. 예쁘다고 엽서를 잡았어요. 네네. 근데 저희 배우자님께서는 색감이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에요. 근데 저는 형태를 보는 사람이거든요. 형태를 보고 제가 십겁했거든요. 왜요? 19금을 넘어섰어. 그렇죠. 그러니까 형태가 거기선 안 당연한 보이셨다는 건데. 거예요. 저는 네. 색만 보죠. 그래서 이거는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이거를 내가 선물하기도 애매하고 소장각도 애매하다 이건. 이건 색감이 좋은 건 알겠는데 예술인데요? 네. 뭐가요? 예술인데. 지금 그건 어딨나요? 지금? 그래서 안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산 것 같아요. 이 보관에 상당히 문제가 좀 있다 이거는. 여기서는 아무렇지도 않지. 오해를 기억이 안 나네. 불러일으킬 수 있다. 네. 네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암스테르담 가보시면 아마 모르셨을 텐데 암스테르담 집들이 기울어져 있어요. 네?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요? 다시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글쓰기의 선물이 뭐냐면 제가 첫 책이 네덜란드 이야기라 그랬잖아요. 진짜 네덜란드 이야기인데 어느 날 암스테르담 거리를 이렇게 걷는데 진짜 집들이 이렇게 나한테 쓰러지듯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더라고요. 이거 왜 이러지? 왜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궁금하신 거는 제 책을 찾아보시면 너무 자연스러웠어. 브라보. 이런 식으로 마케팅이 이게 들어가는 집들이 거군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는 거는 다 사연이 있어요. 정말 재밌는 사연이 있습니다. 네. 그건 아는데 그 창문수를 줄인 거는 세금 때문이라는 사실까지는 알았는데 기울어진 거에 대한 근데 그것도 연관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책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나 궁금해서 또. 네. 책 3권 팔렸어요. 보는 걸로. 네. 근데 거기 검색창에다가 네. 암스테르담 집들은 왜 기울어져 있을까 하면 제 글이 제일 위에 떠요. 그거 보셔도 돼요. 네. 와. 그러니까 그렇게 거기서 쓰기 시작해서 지금 굉장히 다양한 소재로 책을 네네, 쓰셨어요. 그 책들이 다 그렇게 하나하나 그렇게 길을 그냥 찾아온 거네요. 그렇죠. 알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7년도에 제 첫 책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네네. 두 번째 책은 2019년 1월에 나왔거든요. 근데 세 번째 책이 2달 후에 나왔어요. 19년 3월에 나왔어요. 그리고 심지어 20년도에는
20년도 1월달 세 권이 나왔죠 그때. 와. 1월달, 4월달, 10월달. 이게 글을 계속 써놓으신 거고 그러니까 그리고 맞아요. 책이 나갈 때는 그걸 좀 편집해서 나가는 느낌 맞아요. 맞나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은 그러니까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책용 이렇게 원고를 따로 써가지고 투고를 한 게 아니라 브런치에 저는 계속 그냥 쓰는 거예요. 네네. 쓰고 있는데 이제 제안이 오면은 거기 있는 것들을 엮어서 내는 거니까 장점이 뭐냐면은 속도가 되게 빨라요. 아 그러네. 그래서 2달만, 그러니까 제가 2달 만에 책을 쓴 게 아니라 썼는데 이걸 출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제안이 온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견디는 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고 네네. 청탁이 왔다고. 그것도 제가 편집장님께 제안을 드렸어요. 편집장님 저 이거 브런치 연재할게요. 네. 그러면 좋은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출판사가 저를 감시할 수 있죠. 아 얘가 글을 지금 얼마나 쓰고 있구나. 이렇게 뭐 지지부자지는 않구나. 이게 있고 두 번째는 독자들의 반응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출판이 되기 전에 2개월 전에 견디는 힘은 무엇인가라는 글의 제목이 있었거든요. 이게 카카오톡으로 배달이 됐어요. 그래서 조회수가 몇십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전 홍보도 된 거죠. 네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작가님 그러면 그 글들이 책이 나왔는데 네. 그럼 그 글들은 삭제하시나요? 뭐 숨기시나요? 왜냐하면 이 글을 보면 책이 안 팔릴 거잖아요.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다 놔둬요 그냥.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요즘에는 오픈 소스의 시대예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내가 꽉 잡고 뭐 숨기고 이런다고 하면 더 안 되거든요. 알려야 돼요. 그리고 거기 있는 글들은 사실은 이 전문가가 교정 교육을 하기 전 단계거든요. 그래서 책으로 보는 것과 이 글로 보는 거랑 되게 달라요. 하지만 그래도 내 독자분들이 유입되고 있는데 이걸 굳이 숨길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브런치를 잘 활용해서 계속 출간 기회를 늘리고 있는 거죠. 그러시네요. 네네. 네. 여러모로 잘 활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닌데 네. 그냥 꾸준히 쓰니까 네. 그렇게 활용이 된 거죠. 심리 공부하실 때 대중심리나 이런 것도 공부를 하셨나요? 사실 심리학을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심리학은 이제 바운더리가 없어요. 갖다 붙이면 뭐 범죄 심리, 무슨 심리, 이성 심리, 맞아요. 연애 심리, 광고 심리 다 되거든요. 근데 어떤 저는 이렇게 학문을 공부했다기보다는 그 제 마음을 공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심리학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학교에 가서 사실 재미가 없어요. 왜냐면 학교의 심리학은 요즘에 너무나 실증주의로 빠져가지고 실험해서 SPSS 돌리고 통계 돌려가지고 이만큼의 행동을 네. 했으니까 이 사람은 이런 패턴일 것이다. 맞아. 이런 식으로만 이제 하는데 제가 알고 싶었던 거는 사실 무의식과 뭐 꿈의 해석 이런 거였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용 쪽이시구나. 네, 근데 그쪽은 안 해요. 비과학적이라 그래서 요즘에 안 다뤄요. 터부시하죠. 네. 정신과 의사 친구가 네. 융을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럴 수 있어요. 다행인 건 BTS 덕분에 다시 떴어요. 네. 페르소나가 네. 다시 그림자와 페르소나 네네, 이런 것이 다 네네. 떠서요. BTS 만세. 네. 네, 만세. 네. 그게 해시태그에 BTS 하나 들어가줘야 돼. 근데 진짜 관심이 자신한테 있었네요. 그게 네네. 혹시 원인이 꼭 그 전에 연유가 있었나요? 요거는 제가 좀 약간은 좀 개인적인 얘기긴 한데 그냥 여기 네. 얘기를 드리면은 저희 아버지가 좀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일찍. 초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머니와 누나는 이제 생계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나가 계셨고 혼자 있었어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외로우셨구나. 생각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내가 왜 살고 있지? 어린 마음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정체성을 알고 싶어서 심리학을 이제 선택한 것도 있었죠. 조숙하셨네요. 어릴 때부터. 아니 그렇게 조숙한 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이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셨네요, 그래서 진짜. 굉장히 공감이 되는 게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가지셨던 분들이 맞아요. 사색 시간을 많이 물론 그것 때문에 우울증에 빠지시는 맞아요. 그럴 수 분들도 있어요. 있는데 사색으로 빠지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나를 바라본 게 진짜 오래전부터네요. 그 네네. 역사를 올라가면은 나 혼자 방에 있던 그 시간대부터 네네. 시작이었네요. 그러니까 제가 의식하지 못했지만 그런 어떤 무의식이 쌓여서 네. 그러니까 책을 많이 안 읽었다는 게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얘기한다기보다는 나를 디비 팠더니 맞아요. 이게 나오네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네. 말씀. 예. 근데 저도 이제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부재는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맞아요. 뭐냐면 정체성이 흔들리거든요. 네. 특히 남자분들은 네. 맞아요. 뭐 이렇게 넥타이 매는 것도 친구한테 배우면서 인터넷이 없었던 시대니까 그래서 약간 좀 욱하기도 하고 뭐 슬프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빨리 좋은 가정을 만들어야겠다는 약간 그런 로망이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아이들한테도 하루에 몇 번씩 안아주고 그래서 이제 제 4번째 책이 그거거든요. 아들에게 보내는 인문학 편지가 있어요. 인생 편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아버지 없이 몸소
부딪히면서 배웠던 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게 경제적인 교육을 못 받은 거예요. 제가 경제적인 걸 알았다면 이미 제가 건물주가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 있어도 못 배웁니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네. 저는 그러니까 사람은 어쨌든 결핍에 대한 어떤 원망을 좀 하자면 맞아요. 그런 거죠. 맞아요. 내가 주식을 좀 더 빨리 알았다면 투자의 개념을 알았더라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어떤 세상의 부조리나 뭐 어떤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인문학 편지를 이렇게 브런치에도 연재를 했거든요. 그걸 보고 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보내는 인생 편지를 한번 써보자. 그래서 정말 그는 편지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하는 이런 편지체로 돼 있어서 그게 세종도서 교양 부문에 이제 선정이 됐죠. 와. 갑자기 하나 지금 소재 하나 떠올랐어요. 네, 이 딸한테? 말씀 들으면서 아니 그건 아니고 그렇게 흉내내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문득 아버님하고 내가 뭘 했었지?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 아버님이 되게 바쁘셨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1년에 정말 한두 번 뵐 때도 있을 정도로 바쁘셨어요. 네네. 그런데 오시면 꼭 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바둑판 들고 오라는 얘기를 늘 하셨어요. 소통이었구나. 그렇죠. 그러면서 바둑을 두면서 뭔가 했던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걸 알았어요. 제가 아버님한테 그 배웠던 그게 있어가지고 바둑을 그렇게 뜨고 있는데 네네. 심지어 세상도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부지부식간에 배운 거구나라는 맞아요. 걸 지금 맞아요.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가 쓴 것 중에 그게 있어요. 제 브런치 글 중에 두 손이 무거워야 하는 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어렴풋이 5살 때 아빠 기억을 해보면 항상 이렇게 옛날에 그때는 제가 어렸을 때는 80년대 초반이었으니까 이렇게 뭐 봉투에 이렇게 과자나 뭐 이렇게 치킨 뭐 이런 거 사오시잖아요. 잔뜩 들고 사오신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른이 돼서 보니까 가끔 제가 집에 퇴근을 할 때 뭔가를 되게 많이 사갖고 가고 싶은 날이 있어요. 가족을 위해서. 근데 그 날이 어떤 데인가를 제 마음을 돌아봤더니 힘든 날이 그래요. 힘든 날. 뭔가 마음이 힘들어서 뭔가를 바리바리 싸들고 가족의 집에 가서 가족들을 풀어놓고 먹으면서 그 먹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치유받는 느낌? 그래서 제목이 두 손이 무거워야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땐 몰랐는데 어른이 돼서 알고 봤더니 아빠가 무겁게 들고 왔던 그 간식거리는 마음이 힘든 날이었구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에세이를. 갑자기 응팔에 성동일이 확 스쳤어요. 진짜 확 스쳤어요. 지금. 나는 지금 약간 여기가 뭉클했어. 진짜 저도요. 지금 느낌 확 와가지고.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에세이가 이렇게 길게 안 써도 짧게 써도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꺼내놓으면 이렇게 되는구나를 보실 수 있어요. 그러네요. 그 바둑판 얘기도 저는 갑자기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갑자기 써야 되겠다. 한번 이게 써봐야겠다. 아빠가 나한테 알려준 소통의 방법이구나. 그러니까 바쁘셨지만 이 순간이 정말 어떻게 보면 찐 소통의 시간이었구나. 나는 그걸 몰랐지만 이제 나도 부시불식간에 그걸 하고 있었네. 스테르담님 덕에 알게 됐다.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네. 잘 캐치하신 거죠. 저기 PD님의 유재석이니까. 이 센스가 있기 때문에 또 글도 잘 쓰시는 걸로. 네. 쑥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결국 그게 공감이 좀 되는 게 그 예전에 싸이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싸이가 사실은 곡을 잘 쓰거든요. 맞아요. 흔히 우리가 알 때는 그 강남 스타일 같은 그런 것만 쓴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썼던 곡들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맞아요. 근데 싸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자기는 책을 별로 안 읽었다고. 그럼 싸이도 결국은 비슷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생각을 많이 했겠죠. 보니까 박진영하고 싸이하고 두 분이서 뭔가 프로를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싸이는 굉장히 신중하고 내성적인 스타일이 좀 있더라고요. 의외로 무대랑 좀 다르게. 그래서 생각하는 시간이 많았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맞네요. 가사 진짜 좋은 거 많죠. 맞아요. 네, 맞아요. 아버지도 정말 좋고. 그 곡도 좋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싸이의 한쪽 면만 보게 되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페르조나의 한쪽 면만 우리는 보고 있으니까. 결과만 보고. 그래요. 페르소나 얘기하고 막 이런 마음 얘기하고 뭉클하고 하니까 진짜 와 이렇게 얘기에 쑥 빨려 들어가면서 너무 재밌네요. 뭔가 이렇게 써보고 싶다는 생각도 아마 드실 네, 것 같아요. 맞아요. 대단하신 능력이세요. 뭐 제어의 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네. 그래서 직장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의나 이런 거를 좀 하고 책을 쓰려고 하는 게 그런 나의 소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글을 쓰기 전까지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살았거든요. 그냥 직장인이었던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월급 받고 승진이 전부고 이런 거였다면
글을 쓰고 난 다음에는 너 삶의 목적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전까지는 얘기를 못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생겼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선하고 강한 영향력을 나누는 생산자의 삶을 살자. 생산자의 삶. 그쵸. 그 생산이 저한테는 글인 거고요. 그죠. 근데 그런 생각 저도 가끔씩 해요. 사람이 이렇게 누구나 열심히 사는데 무언가를 남기고 사는 것 맞아요. 같지만 사실 네. 글로 남긴 사람들 것만 지금까지 역사에 남아 있어요. 그러네. 그렇지 그러네요. 않은 건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글이라는 거의 힘이 이렇게 세구나 맞아요. 그런 맞아요. 생각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뭐 그래요. 인간은 가죽을 남기지 못하니까 글을 남겨야겠네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 이유도 네. 본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기록하고 표현하고 전달하려는 본능이 있어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글과 뭐 그림이나 음악 이런 것들이 내려오는 이유가 네. 기록하고 표현하고 전달하려는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왜 기록하려고 하고 왜 표현하려고 하고 왜 전달하려고 하느냐를 생각해 보면 결국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인정 그렇죠. 욕구예요, 인정 욕구. 그 뒤에는. 맞아요. 네. 그리고 인간이 유한하니까 이 유한한 거를 붙들고 싶은 욕구도 좀 맞아요. 있는 것 같기도 맞아요. 하고. 네. 네. 더덕님의 꿈 중에 하나는 세상에 뭐라도 흔적을 하나 남기고 간다라는 게 있으셔서 네. 워낙 어릴 때부터 들어봤던 얘기라서 네. 와닿는데 저는 그쪽하고 좀 다르게 중간에 뭔가- 포기 살짝 했었는데 난 살짝 이렇게 살짝 이렇게 뭔가 흠집을 하나 내려고 했는데 흠집은커녕 내가 흠집이 나게 생겼네 이러면서 그랬었는데 네.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이게 거의 마지막 질문 네네.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 글을 쓰시게 된 시점이 암스테르담에서 한 몇 년 있으시면서 네네. 있었던 시간들 이후잖아요. 네. 그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있어요. 어떠세요? 왜냐하면은 주재원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이건 다음에 한번 따로 네. 빼서 얘기를 따로 한번 빼서 얘기는 주재원의 삶은 나를 갈아넣고 우리 가족이 혜택을 받는 약간 오, 이런 삶이거든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주지원들은 너무 좋겠다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주재원은 그 비싼 돈 들여서 내보낸 데는 그 회사는 공짜가 없잖아요. 아. 비싼 돈 들여서 내보낸 거는 그 이상으로 일을 해라. 쪽쪽 빨아먹겠다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오. 나라의 일도 해야 되고 한국의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제가 그때 기억에 남는 게 아침에 이렇게 너무 눈 뜨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힘들면 어떻게 하냐면은 핸드폰을 들고 이메일을 열어봐요. 네. 그러면 거 긴급 메일들이 많이 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신 바짝 차려져가지고 빨리 씻고 출근하는 약간 이런 패턴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번아웃이 온 거예요, 사실은. 그러셨겠다. 그러니까 네덜란드라는 나라는 너무 좋아요. 살기 네. 너무 좋고 그래서 너무 초원이 푸르르고 정말로 이게 동화 같은 나라거든요. 왜 방고우가 거기서 탄생했는지를 알 정도로 출퇴근하는 길도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출퇴근 길을 지나서 사무실에 가면 전쟁터인데 두 나라의 전쟁터를 동시에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번아웃이 온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집에 와서 일단 누워 있는데 너무 지쳐서 들어왔는데 내가 하는 일이라고는 SNS 보면 남이 소고기 먹은 얘기 보고 있고 뭐 이렇게 뉴스 보고 있고 유튜브 보고 다 누워서 이렇게 보다가 핸드폰 떨어뜨려서 얼굴에 맞고 그거 네. 해봤어. 요즘에 또 핸드폰 커져가지고 또 되게 아파요. 아파요. 네. 그러니까 되게 약간 현타가 오더라고요. 아, 네. 나 왜 이렇게 살고 있지? 그래서 그때 던진 질문이 그거였어요. 나는 왜 이렇게 소비적으로 살고 있을까? 네. 사람의 생산 욕구라는 게 네. 진짜 네. 대단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를 생산해 보자고 결심을 했고 당장에 본업이 있는 직장인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사실 글쓰기가 어떻게 보면 제일 만만하잖아요. 맞아요. 좀 더 좋게 포장을 하자면 감당 가능한 도전인 거죠. 그래서 글쓰기를 해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시작할 수 있었던 게 글쓰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을 한 게 된 거죠. 떨어진 핸드폰이 뭔가 번쩍하게 해준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제가 정신을 좀 차린 것 같아요. 그러면은 머리에 떨어졌나 핸드폰을 봐요. 쥐고 있으라고 얘기해야겠네요. 네. 공감이 팍팍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시기 한번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살면서. 맞아요. 그러니까 훅 하고 올라와요, 글쓰기는. 네. 그게 있을 때 글을 쓰시겠다고 결심하신 게 어떻게 보면 부러워요. 왜냐하면 그때 보통 술을 마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부러운 사람들이 제가 글쓰기 강의를 하는데 20대 분들도 많이 오세요. 네. 그 얘기는 나는 20살 때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는데 맞아요. 진짜 부럽다. 저 친구들은 벌써부터 글쓰기를 시작한다고 네. 이렇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제가 그 경제 공부하는 거 같이 하는 것도 있는데 20대부터 맞아요. 투자에 대해서 눈을 뜨시는 분들을 보면 부러운 거예요. 네, 맞아요. 비슷하네요. 그런 맞아요. 느낌이 있네요.
또 그런 분들에게 가이드도 해주시고 네. 저희도 계속 가이드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렇죠. 지도 편달 부탁합니다. 함께 쓰시면 됩니다. 함께 쓰시는 걸로. 이제부터 시차를 저희가 극복하는 몇 시간 시차가 나나요? 거기는 14시간입니다. 아, 저는 가능해요. 네네. 항상 눈 뜰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니까요. 가서 복습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당장 많은 걸 저는 들어갔고. 글부터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네. 쓰시면 됩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하고요. 함께 이렇게 우리 옆에서 또 이재용 작가님. 네, 미소로 계속 저를 응원해 불러주신. 주시고 계신. 네. 너무 네. 뿌듯해하세요. 내가 네. 너무 초대 잘했어. 라는 네. 느낌. 네, 아. 다시 한번 정말 우리 멕시코 또 가시잖아요. 다음 주에. 네. 되게 섭섭하고 되게 서운했었거든요. 저희가 멕시코를 가죠 한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갈 나라들이 자꾸 늘어나서 너무 좋네요. 네네. 어쨌든 가시기 전에 제가 이제 따로 뭐 해드릴 건 없고 정말 네. 작은 선물 제가 너무 좋았었기 때문에 이 시간들이 그래서 좀 선물 드린 것 같아서 되게 기분 좋고 너무 큰 선물입니다. 네, 그리고 좀 정말 특별했던 게 마치 그 방구석 일렬에서 혼자만 그 강의를 1대1 코칭 받는 느낌이어가지고 맞아요. 예, 강의실이 아니라 여기에서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영광이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작가님. 저는 글쓰기를 하면서 받는 선물이 뭐 영감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뭐냐면 글로 모인 분들을 만나는 거 이렇게 소중한 인연들을 이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맞아요. 정말 큰 선물이에요. 감사하게 맞아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선물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오늘 큰 선물을 받았네요. 모두 큰 선물을. 그러니까 네. 너무 감사하고. 네. 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나눠주신 이야기 네네. 이제 업로드 되면은 저희가 반복해서 들으면서 네. 네. 글을 열심히 써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작가라서 쓰는 게 아니라 쓰니까 작가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와, 네, 끝까지 마지막까지. 명언으로.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스테르담님, 그리고 우리 날자 이조영님, 네, 그리고 기피디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수고하셨습니다. 끼워주시는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피디계 유재석. 네. 네. 그것도 글 한번 쓰셔야 됩니다. 네, 네,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재가 너무 한꺼번에 생겼네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